네, 오늘 오래간만에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자동차 업종이 좀 심심하긴 합니다. 사실 2차 전지는 뭐 제외하고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 실적 괜찮았었는데. 네,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동차 판가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요는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차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율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1290원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당시보다도 오히려 더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외 경기 변수들을 또 환율이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환율 때문에 잘 나왔고, 그다음에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잘 나왔는데, 사실 공급단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급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2020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피크를 찍었고 최근 들어서 많이 회복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대기 수요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수요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1년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병목 형태들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재고 누적되는 타임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최소 1년 동안 정도는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기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는 견고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 가격은 오르고 그럼으로써 실적은 좋게 나오는, 그러니까 판매가 덜 되는데 오히려 실적이 더 나오는 이런 기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현상이 회사에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판가도 인상되면서 물량도 늘어난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겹쳤을 때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이라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과거에는 치열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팔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몇몇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예전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강하게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좀 스탠스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 수익성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선 전기차에 투입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가 PER로 보면 한 6배, 7배 됩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6, 7배 정도. 네. 테슬라는 몇 배입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90배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100배라고 하죠. 네, 거의 100배 가까이 되죠. 테슬라는 100배고 PER이, 우리나라 현대차는 6배, 7배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와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와의 그 격차, PER 멀티플의 격차는 간단하게 포인트만 딱딱 찔러주시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보면은 테슬라가 약 7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OEM들이 이제 25% 시장을 나눠 먹는 건데 앞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에 봤을 때 전기차로 다 전환된다고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서 75%를 점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밸류를 그만큼 좀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 관련돼서 이거를 $10,000 이상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만으로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만큼 또 밸류 차가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75%다, 미국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은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유럽 시장은 그렇죠. 우리나라 아이오닉 5나 기아차가 지금 유럽에서는 좀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그래가지고 FSD 소프트웨어가 지금 뭐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그 사실 팔릴 때 거의 90%가 마진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개발비를 제외하고는 네. 실질적으로 증분 원가는 거의 0이라고 봐도 뭐 네. 무방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100%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요 하나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차가 혹시나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요. 네, 직접 만들어서 이제 뭐 수직 계열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밸류, PER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배터리를 이제는 뭐 직접 개발을 한다.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네. 뭐 스텝이기는 하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배터리를 자체로 수직 계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전제 조건은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한테 공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이상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미래차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배터리 네. 어떤 기술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멀티플 자체가 지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자차가 굉장히 쉽지 않죠. 기존의 어떤 단순히 이제 공급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 우위에 있는 어떤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미국의 이제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뭐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까? 변화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현대차가 이제 2006년도에 알라바마 공장을 첫 번째로 미국 현지에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조지아 공장이 2009년도 정도에 들어갔었는데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현지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시장 대응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 유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이번에 신규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 번째 공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제네시스 차종도 그 세 번째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네시스의 첫 번째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의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하려고 현대차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현대식그룹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전환기가 곧 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제네시스 그 프리미엄 브랜드 그 EV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그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슬라보다 한 3배 이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테슬라가 더 이쁩니까? 네. 디자인적으로는 뭐 테슬라가 사실은 뭐 이번에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으로 좀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뭐 예쁘다라는 평가를 꼭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서 좀 혁신적인 거를 보여줘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자동차는 사실은 네. 뭐 우리가 타보면 알겠지만 또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업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50년, 60년 동안 자동차를 잘 만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일본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도요타, 혼다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예, 온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현대차의 그 마무리가 잘 된 디자인, 그다음에 혁신,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새 정부 들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뭐 비행기차, 그렇죠. 네, 플라잉카. 플라잉카. 네. 이거 저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뭐 그냥 다가오네요, 막.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게 일단 안전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타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뭐 경제성 문제들 뭐 여러 가지로 난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지금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타겟은 2027년도, 2028년도를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2025년도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업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영역이지만 네. 많은 투자가 시간은 이루어지고 굉장히 있죠. 빠르더라고요. 네. 예, 저도 엊그제 30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3, 4년 후에 어닝즈를 갖다가 네.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UAM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사업화되기 전에 3, 4년 전에 이미 밸류에이션은 아마 꽉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네. 오늘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연구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